미야케 쇼 감독의 신작 여행과 나나를 감상하고 왔습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드라이브 마이카 보셨어요? 그 영화 보면서 긴 러닝타임과 이 특유의 정적인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좀 졸았던 분들 안 계신가요? 솔직하게 고백하자면은 저는 드라이브 마이카를 보면서 좀 지루하게 느꼈던 그런 사람이고요. 제가 왜 이런 고백부터 하고 시작을 하냐면은 이번에 리뷰할 영화 여행가 나날이 꽤나 불친절하고 난해하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GV까지 챙겨 들었는데도 여전히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가득했는데요. 집으로 돌아와서 곱씹어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다시 한번 찬찬히 뜯어보고 나서야 비로소 느껴지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영화를 보고 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라고 당황하셨을 분들, 혹은 보러 가기 전에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느낀 점들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영화가 왜 이렇게 난해하게 느껴지는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원작에 있습니다. 이 작품은 츠게 요시하루라는 만화가의 작품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작가의 작품 세계가 원래 몽환적인 분위기, 그리고 알 수 없는 행동들을 그려내기로 유명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저게 뭐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쩌면 감독과 원작자가 의도한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가 영화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건가 하고 자책을 했는데, 원작자와 감독의 스타일이 원래 그렇다라는 걸 알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작품의 독특한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영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름 이야기와 겨울 이야기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허구와 현실로 나뉘는 구조입니다. 영화가 시작이 되면은 우리는 먼저 여름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바닷가에서 우연히 만난 남녀가 묘하게 건조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사실 이 부분은 영화 속 주인공인 심은경 배우가 연기한 작가 이가 쓰고 있는 시나리오 속 세상입니다. 이 부분은 원작자의 단편인 해변의 서경을 각색한 내용이죠. 그리고 화면이 전환되면 우리는 겨울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창작의 고통에 괴로워하는 작가 이가 도망치듯이 눈이 쏟아지는 설국으로 떠나게 되고, 지도에도 없는 낯선 여관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무심한 듯 보이는 여관 주인 벤조를 만나서 기묘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이 겨울 파트는 원작자의 또 다른 작품인 혼야라동의 벤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름의 두 남녀는 현실의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몽환적인 대화를 나누는 반면에, 겨울 파트의 주인공은 써지지 않는 글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영화는 이렇게 여름의 허구와 겨울의 실제라는 계절의 대비를 통해서 창작의 고통과 삶의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영화 속에서 주인공인 이가 내뱉는 대사 중에 아주 인상적인 대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근처에 있는 관광 명소는 가봤냐라는 벤조의 질문에, 관광 명소 같은 건 관심 없고 그냥 흐르는 강물만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대사가 이 영화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주인공인 이는 말과 글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슬럼프에 빠진 그녀에게 언어는 더 이상 세상과 소통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리죠. 그녀가 의미가 잔뜩 부여된 관광지를 거부하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고 싶어하는 것은 무언가에서 반드시 의미를 찾아내야 하고 그걸 언어로 풀어내야 되는 강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리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여행은 새로운 영감을 얻기 위한 생산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언어로는 규정되지 않는 그냥 멍하니 존재하는 시간을 되찾기 위한 도피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떠오른 전혀 다른 결의 작품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지난주에 리뷰했었던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명작 호러 샤이닝입니다. 여행가 나나를 보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설정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샤이닝에서 봤던 거죠. 두 영화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립된 겨울이라는 이 계절적인 배경, 폭설로 갇혀버린 산장 혹은 여관, 글이 안 써져서 신경이 잔뜩 곤두서 있는 작가, 설정만 놓고 보면은 거의 판박이 수준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샤이닝의 잭 토렌스는
고립 속에서 광기에 휘말려서 결국 도끼를 들고 가족들을 위협하며 파국으로 치닫지만 여인과 나날의 주인공인 이는 고립 속에서 오히려 안식을 찾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 영화는 치유 버전의 샤이닝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제목에 담긴 의미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어 제목인 여인과 나날은 일본어 원제인 타비토 히비를 직역한 것입니다. 이는 여행이라는 비일상과 나날이라는 일상이 사실은 서로 맞닿아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여행은 결국 끝나기 마련이고 우리는 다시 나날이라는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영문 제목은 Two Seasons, Two Strangers, 즉 두 계절과 두 낯선 이방인들입니다. 이건 여름과 겨울이라는 두 계절의 대비, 그리고 그 속에서 마주친 낯선 타인들을 강조하는 제목인데요. 타지인인 이와 여관 주인인 벤조, 그리고 극중극 속의 남녀들처럼 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에 마주치는 수많은 타인들과의 찰나의 순간들이 모여서 결국 삶을 이룬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은 명확한 기승전결이나 시원한 결말을 기대하신다면은 실망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주인공이 사각거리는 연필 소리를 내며 종이에 글을 쓰듯이 이 영화는 머리가 아닌 감각으로 체험해야 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그 눈 내리는 하얀 풍경과 소리에 몸을 맡기는 것이 이 영화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VOD로 이 영화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은 저도 그때는 내용을 분석하려는 강박을 내려놓고 주인공과 함께 눈 내리는 풍경 속에서 그저 멍하니 있어 보려고 합니다. 1월 7일에 재개봉하는 철도원도 감성에 안 맞으실 듯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짚으셨고요. 놀랍게도 철도원은 히로세 로코가 나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극장 개봉 당시에 극장에 가서 본 작품이고 풀숙면을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듯이 철도원, 풀숙면, 그리고 드라이버 마이카 보다가 졸고 여행가 나날도 조금 비슷하게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유의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나랑 안 맞는 영화야 라고 배척하지 않고 왠지 내 취향이 아닐 것 같고 보면은 좀 졸릴 것 같지만 그럼에도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거, 그럼에도 계속 찾고 있다는 거, 거기에 좀 의미를 부여를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